안녕하세요. 신박한 에리의 드라마 리뷰 신혜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펜트하우스 시즌3 3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회 영상에서 주단태와 마주칠 뻔한 백준기와 심수련은 저의 예상대로 역시 뿅 하고 도망쳐 버리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련은 백준기에게 로건이 죽던 날 어디에서 뭘 했냐고 묻죠. 하지만 백준기는 자신은 로건만 믿고 왔는데 자신의 앞에서 로건이 죽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도망을 쳤다고 하죠. 그리고 수련에게 자신이 찐 주단태임을 밝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던 찐 주단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미스터 백. 어느 날 미스터 백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금고문을 열라는 미스터 백의 말에 찐 주단태의 아버지는 열라는 금고문은 열지 않고 수화기를 드는 바람에 주단태, 미스터 백의 칼에 맞아 죽고 말죠. 뒤따라온 부인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를 목격한 찐 주단태는 도망가 숨어버리지만 요리보고 조리보던 미스터 백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금과 현금 다발을 훔쳐간 미스터 백. 지명수배가 떨어졌어도 그를 잡지 못했죠. 왜냐하면 찐 주단태의 신분까지 훔쳐서 지금의 주단태가 되었으니까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백준기는 심수련에게 그날 로건이 죽던 차 폭파 현장에서 주단태를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인 분장을 했지만 단번에 알아본 백준기 그리고 로건이 수련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를 수련에게 건네줍니다. 자, 우리 로건이 3회에 잠깐 등장을 했잖아요. 물론 주단태의 꿈속이었지만 I'm back 하면서 불쇼를 이렇게 펼쳐주고요. 심수련도 로건이 준 반지를 껴보면서 헛것을 보네요. 왠지 이렇게 로건이 살아 돌아올 것 같은 물밑 작업을 스멀스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언제 어떻게 로건이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평에서 천수직으로 돌리기 위해 남자 넷이 작당을 펼치게 되죠. 한밤중에 5평지구 공사부지로 들어와서 몸개그를 제대로 펼쳐주고 계시네요. 두꺼봐 5평 줄게 천수다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유물을 숨겨놓고 사우나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단태와 유동필은 서울대 음대실습날 석훈이가 시험을 보지 않은 사실과 제니가 시험장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단태의 좀 치사한, 유치하고 치사한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심부름 시킬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집으로 하윤철을 부르는 주단태. 그리고 컵밥을 사 먹으라며 현금 다발을 뿌려버리죠. 전부인 앞에서 돈을 줍는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윤철은 도대체 어떤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길래 이런 걸 참아낼까요? 로건이 갖고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오윤희. 뭐 아는 거 없냐는 수련의 말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며 딱 잡아뗍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로건이 죽기 전 오윤희에게 부탁해 놓은 것이 있었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로건은 대신 심수련에게 말하지 말라며 심수련의 핏줄이 살아있음을 오윤희에게 알려주는 로건의 모습. 자신에게 비밀 같은 거 없냐는 수련의 말에 나 아직도 못 믿어? 라는 유진. 그리고 이 모든 걸 보고 들은 입산고상하는 규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규진이는 또 주단태에게 오윤희가 10조를 꿀꺽한 사실을 말해버리죠. 두 부부가 정말 입이 방정이에요. 그죠?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둘이 똑같아. 아주 똑같은 사람들끼리. 자, 그리고 드디어 백준기가 주단태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술자리를 하고 있는 천수지구 4인방 앞에 오랜만이야 형 이러면서 주단태를 끌어안는 백준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백준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며 편하게 미스터 백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런 백준기를 주단태가 따로 불러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로건이 본인을 찾아왔다며 인생 역전됐다고. 거지 같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백준기의 말에 두 번 기회는 없으니 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또 두 사람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의 기분이 별로인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겠다라고 가버린 백준기. 그런 백준기를 뒤에서 미행하라고 조비서에게 시키는데요. 조비서는 또 놓쳐준 걸까요? 정말로 놓친 걸까요? 놓쳤다는 조비서의 연락을 받고
받고 집으로 들어온 주단태는 백준기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서로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던 천서진과 주단태. 그런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조용히 다가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냐며, 우리 매뉴얼 잊었어? 최선을 다해 손님 접대 중이야 라고 웃는 천서진의 모습. 이 둘의 모습도 정말 웃음을 자아내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날 밤 주단태는 백준기가 있는 방으로 망치를 들고 찾아가요. 하지만 미리 예상을 한 백준기와 몸싸움을 벌이고 마는데요. 피곤하다며 나가라는 백준기는 망치까지 던져주며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걸 또 들고 가는 주단태. 청아그룹으로 찾아온 백준기와 규진이 형이랑 같이 집에 갈 거라면서 형수님에게 맛있는 거를 해달라고 미리 전화를 해뒀다고 하죠. 규진이는 또 나도 껴줘. 그렇게 규진이네 부부와 천서진, 주단태, 그리고 백준기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천서진은 앞서 은별이가 실기시험 날 실격당한 사실을 도비서에게 전해 듣고 주단태의 짓인 걸 단박에 눈치를 채죠. 그리고 주단태에게 조용히 다가가 대범한 플레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 셰프 출신 음식이 아니면 안 먹기로 유명하다는 고상아의 말에 입맛이 너무 변했다고, 예전에는 번데기탕, 닭똥집, 돼지 껍데기 이런 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폭로해버리는데요. 너무 궁금하다며 예전 사진이 없냐는 규진이 말에 완전 흑역사라며 흰 봉투를 꺼내는 백준기였습니다. 그걸 또 바로 뺏어버린 주단태. 천서진이 수련을 찾아온 일도 있었죠. 뭐 좀 알아냈냐는 심수련의 말에 지금 백준기가 자신의 집에서 묵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죠. 도청까지 해서 알아낸 게 그 정도라는 게 좀 실망스럽다며 말을 하는 심수련이었습니다. 그보다 오윤희가 현재 돈을 물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냐며 뒤통수 치고 주단태와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수련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천서진은 주단태의 뒤를 캐기 위해 백준기의 가방을 뒤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단태의 지명수배지를 보게 되죠. 그때 방으로 들어온 백준기는 천서진에게 형수님, 이건 반칙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척을 물어다 준다는 천서진, 정말 월척을 물어낸 표정으로 주단태가 지명수배자? 자, 해펠 키즈들의 모습도 봐야겠죠. 엄마는 때밀이, 아빠는 살인자, 내가 도대체 놀라야 할 게 몇 개냐며 언제까지 숨길 셈이었냐고 말을 하죠. 이에 강마리는 언제적 여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일단 잡아뗐는데요. 석경이에게 받은 그 음성 파일을 엄마 아빠 앞에서 들려주게 되죠. 강마리는 주단태를 죽이고 깜빵에 가겠다며 난리고 이를 유동필은 말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학교로 간 제니는요, 친구들이 아빠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까봐 무서워서 또 다시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로나가 제니를 막아줍니다.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을 다녀온 사실을 로나에게 털어놓는 제니는요, 다시 왕따 당할까봐 무섭다며 울고 있죠.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는 로나의 말에 주석경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바보같이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분홍의 완전 사이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놀이터에서 엄마가 성악하는 모습 동영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은별,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버린 진쌤. 오늘 처음 본 거라면서 엄마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거라도 보겠다며 핸드폰을 가져가는 은별이에게 싸다구를 날리는 진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신 날 돌게 하지 마. 알았니? 라며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네요. 알겠다고 대답하는 은별이에게 바로 표정이 바뀌어버려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은별아, 빨리 도망가. 아빠한테 가, 차라리. 정말 진분홍이 아이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요. 석경이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석훈이가 다시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부탁을 하고 석경이가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듣게 된 석훈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는 석훈이의 말에 대학 때문이 아니라 베로나만 챙기는 수련이 너무 밉다고 하죠. 로나와 은별이도 서울대는 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석경이는 연애 나부랭이 그만하고 옆에 있는 동생이나 챙기라고 합니다. 이를 뒤에서 또 다 듣고 있던 심수련은 남을 짓밟고 올라간 그 자리가 어떻게 떳떳할 수 있냐며
서울대 면접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만 눈 감아주면 별일 아니라며 면접을 보러 가게 해달라는 석경이를 방에 가둬버리고 주단태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석경이를 망치지 말라며 진짜 아빠라면 석경이를 이제 그만 내버려 두라고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 주단태는 또 조비서에게 폭행을 하네요. 왜 엄한 대화풀이야? 자, 심수련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있는 석경이에게 옷 입으라며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고맙다면 서울대 면접을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석경이는 와보니까 청아예고 학폭위가 열려 있었습니다. 석경이에게 따돌림 및 폭력 행위를 당한 학생은 손을 들어달라는 이사장의 말에 너도 나도 친구들은 손을 들어버리고요. 서울대 입시에서도 장난질한 거 너냐는 베로나의 말에 증거 있냐는 석경이, 그리고 아빠에게 부탁하는 걸 들었다는 석훈이, 의도적으로 멘탈을 흔들어놨다는 제니까지. 심수련은 진심으로 사과하면 최악의 징계는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석경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죠. 사과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폭로를 하게 됩니다. 줏대없는 너희들에게 왕따시키자고 해서 미안. 그리고 유진이 정말 미안해. 니네 아빠 살인자라고 한 거. 근데 당하고만 있지 않는 제니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말이 다 맞아. 우리 아빠 사람 죽인 전과자. 6년 동안 죗값 다 치르고 왔으니 딴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만큼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학폭위 결과는 주석경 퇴학 처리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주석경은 아빠 주단태에게 전화를 합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주석경. 심수련이 샤워하는 틈을 타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서 주단태에게 넘겨주죠. 주단태는 천수지구 명의를 석경이 이름으로 하겠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은 시켰어야 하지 않냐며 심수련과 오윤희가 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영상통화 하나가 오죠. 바로 혜인이였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주혜인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 짧게 나왔잖아요. 주혜인과 그 아이들의 갈등? 그런 것도 좀 나왔으면 싶고. 자, 오윤희는 심수련에게 주단태가 설아와 혜인이를 바꿔치기 한 병원이 어디냐고 묻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 진료 기록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의사에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 없다며 딱 잡아댄 의사는 사실이라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경찰을 대동하겠다는 오윤희의 말에 바로 진료 기록을 보여주는 산부인과 의사. 심수련이 쌍둥이를 낳은 기록은 없냐고 물어봤지만 여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드디어 엔딩 장면입니다. 혜인이의 생모를 찾기 위해 심부름 센터를 찾아간 오윤희. 하지만 6년 전 이미 사망을 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해자가 버렸다는 댐에서 시체가 나오지 않아 시체 없는 살인사건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유동필이었어요. 유동필이 분수대를 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 바로 주단태의 모습이 나오면서 엔딩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게 6년 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듯 했어요. 약간 교묘하게 또 편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수련의 핏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매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전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의 3회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4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